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54.9%에서 10년 후인 2021년에는 61.1%로 약 6.2%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실제 지표상으로는 경제 상황이 개선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중산층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데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한 조사기관이 성인 1140명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들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686만원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답했어요. 이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상위 24% 수준이고요. 또 얼마의 순자산이 있어야 중산층이냐는 물음에는 9억 4천만 원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상위 11% 이내에 드는 순자산 규모고요. 4인 가구를 기준 월 소비액을 물었는데요. 응답자들은 월 427만 원을 쓰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답했어요. 이는 우리나라 상위 9.4%의 소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중산층의 이상적인 부동산 규모는 수도권 중형 아파트로 8억 4천만 원 정도의 집에 살면 중산층이라고 답했는데요. 실제 중산층의 평균인 3억 9천만 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집에 살아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우리의 삶이 더 힘든 이유가 상위 10%에서 15% 수준의 삶을 우리는 중산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과 다른 중산층에 대한 눈높이가 우리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실제 맞닥뜨리게 되는 계층이 있는데요. 바로 은퇴 시점에 있는 우리 50대, 60대예요. 은퇴를 통해 주요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빠르게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주요 소득이 사라지고 나서 5년 이내에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0세 은퇴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고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야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4억 원의 정기예금을 은행에 저축한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지금 50대, 60대이신 여러분들 중 확실한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두 분 모두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은퇴 전 본업에서 일하던 분야나 연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으시길 권장하고 있어요. 또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한다는 목표를 잡고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1, 2년 현장에서 직접 일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고요. 또 권장하는 분야가 노인 요양과 돌봄 분야인데요. 초고령 사회를 앞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현재 다양한 일자리가 이쪽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진출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한 분야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버는 일 등을 찾으신다면 긱 이코노미도 고려해보세요. 긱 이코노미는 임시 일자리와 경제의 합성어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는데요. 배달 플랫폼인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의 배달과 쿠팡플렉스 등의 배송 업무도 있고요. 가장 흔한 대리운전이나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큰 돈을 목표로 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소득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분야도 고려해보세요.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60대는 52.8%, 70대는 30.4%, 80대는 13.6%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일정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생 2막을 위한 일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늦어도 50대, 60대까지 이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만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후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되는 가장 큰 부담이 역시 자녀 리스크예요.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314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이 중 30대 이상도 무려 65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흔히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독립해서 나가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자녀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한 부모가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그 계산은 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고 해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무조건 독립해서 혼자 사는 법을 익히게 해야 해요. 부모의 지원 없이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법을 터득해야 자녀 스스로도 제대로 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녀의 결혼이라는 커다란 산이 남았어요. 최근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게 세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이 금액이 전국 전셋집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 평균 전셋값이 2억 2천만 원, 수도권 평균은 3억인 점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할 양가 부모님들이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면 자녀들이 전셋집을 얻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나라에서 자녀 결혼에 얼마를 지원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러면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게 될 테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부모들은 상대적인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되겠죠. 힘든 형편에선 자녀 기죽이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재산이 많다면야 자식에게 결혼 비용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죠. 또 결혼은 상대방이 있는 거라서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 한계를 정해줘야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들은 모른 척하고, 부모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두 효자가 된다. 내 노후 비용을 덜어서 자녀 결혼 비용을 대줄 경우 내 노후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해줄 수 있는 한계치를 확인하셔서 미리부터 자녀에게 얘기를 해둬야 해요. 그래야 막상 결혼이 닥치게 돼서 생길 갈등을 없애는 것이 될 거니까요. 오늘 노후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 제2막을 꾸릴 제2의 일자리를 갖는 것과 자녀 리스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